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챕터 5장 오늘부터 시장 이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 하고요. 독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9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죠.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챕터 5장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쟁과 반독점 정책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관심 있는 게 어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신뢰하면서 컴피티션을 이제 신뢰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는데 때로는 현실에서 독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장 구조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할 만한 유인이 없는 거죠.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간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트러스트를 이제 독점이라고 보는데 그걸 엔타이 트러스트에서 반독점 정책에서 독점을 이제 싫어하는, 그러니까 독점 시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독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학의 관심사는 시장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사과가 있고 사과의 가격 이렇게 있으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쭉 있게 돼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본 게 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의 결과가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 요거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산자의 어떤 선택의 결과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요거를 도출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공급 곡선을 도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거는 밑에 요걸 도출하기 위한 밑바탕을 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만나는 게 이제 균형해서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수나 소비자의 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 구조를 좀 우리가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조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시장의 구조가 경쟁이 치열하면은 그 안에 활동하는 기업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과도 좋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시장의 구조가 여러분들은 환경에 얼마나 영향받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구조가 만약에 독점적인 구조가 되면 나태해져요. 그래서 성과도 안 좋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 구조를 보고 기업들의 행동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쟁 구조가 되면 최선을 다하게 돼서 성과가 효율적이 되는데 경쟁 구조가 아니고 독점적인 그런 불안정 경쟁이 되면 행동도 나태해지고 성과도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봐서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시장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구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제일 끝에 대척점에는 뭐가 있냐면 독점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하고 독점 시장 요거 두 개만 우선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 대한 그 구별 기준과 특성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우선 시장이라는 뭐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살짝 봤으니까 형태와 어떤 거기 보시면 구별 기준 또 특성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의 형태는 그 판매하는 기업의 수가 많은가, 뭐 물론 사려는 소비자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또 개별 기업이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가,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가, 거래되는 상품이 똑같은가, 이질적인가 등등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짝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판매자 수. 자, 완전 경쟁은 경쟁이 경쟁적인데 경쟁의 정도가 엄청나게 치열하다라고 해서 이 완전이라는 게 퍼펙트라는 말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퍼펙트라는 말이 거기 담겨 있는데 경쟁의 정도가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치열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무한대라고 할게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무한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무한대라는 게 뭐 기업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얘기보다는 너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여기서 뭐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특히 가격에 영향 미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개별 기업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 지배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한다 라는 표현을 잘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말을 써요. 프라이스 테이커.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한강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내거나 넣는다 해서 한강물이 크게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식을 한두 개 산다 해서 뭐 주가가 유동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밑에 독점이다라고 하면은요, 기업의 수가 홀로 독자를 써요. 모노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노예요. 한 개 있다는 뜻이죠. 기업의 수가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왜 한 개입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농사시장 학원에 어떻게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프라임 하나만 있어. 딴 학원이 다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프라임이 갑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왔는데 불친절하고요. 뭐 막 와서 막 가격도 막 덤탱이를 씌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왜 완전 경쟁이나 이쪽 경쟁을 좋아합니까? 누가 경쟁을 좋아하는 게 어딨어? 다 싫어하지. 독점 가는 게 좋고 막 편안해지고 싶은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대신 독점이 되면 그 독점된 기업은 좋지만 그걸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회 전체적인 소비자를 비롯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가 하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힘이 굉장히 세게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두 개 좀 잘 우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거는 시험 문제 너무 쉬워서 나오진 않는데 14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판매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이 있는 거고요. 다음 줄에 기업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게 독점 시장입니다. 중간에 과점 시장하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 이것도 좀 볼 거거든요. 독점적 경쟁 시장. 자, 과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올리고폴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의 수가 약간 소수 존재하는 거예요. 소수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는 한 2개 있으면 듀오폴리에서 복점이라 하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기업의 수가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개보다는 좀 많은. 근데 우리가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과점 시장은 이제 3, 4개 되는 거니까 꽤 많지 뭐. 꼬시 학원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조그만 동네 보습 학원 말고 꼬시 학원 같은 거 보면 뭐 한 3, 4개, 4, 5개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뭐 자동차 시장 이런 거요. 자동차라든가 사이즈가 좀 커요. 컴퓨터 시장 이런 거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독점적 경쟁은요 무한히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 기업의 수가 좀 많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미용실이라고 할까, 약국이라고 할까, 이런 거 있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무수히 많은 건 아닌, 뭐 약간 그런 거예요. 편의점. 여러분들은 약국이나 편의점도 나름대로 가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미용실도 그렇지. 편의점이 2번이나 했는데, 아무튼 편의점. 미용실 같은 것도 머리 어디서 자릅니까? 저는 가는데 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거기 그 원장님이 있는데, 그 남자분인데 잘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데 가면 어떻게 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제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다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알아서 그냥 그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알아서 쑥딱
잘라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낯선 곳에 갔는데 잘 모르는 데 갔더니 잠깐 눈 감고 떠보니까 아이고 이거 쥐 파먹은 듯이 잘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낯선 데는 실험용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느꼈는데,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이게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약국도 약을 어떻게 잘 조제하고 어떻게 진열하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은 특징이 차별화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기업의 수로 우리가 판단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개별 기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하는 기업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로 이렇게 합의를 받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프라이스 테이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노경에서 할 건데 노동자가 일을 할까 말까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임금이 시간당 10,000원 결정되면 내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세고 바게닝 파워가 있으면은 나는 10,000원에다 플러스 알파 5,000원 얹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뭔가 나의 특출난 능력이나 이게 없으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간당 10,000원이면 너 10,000원 받고 일을 할래 말래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그냥 그냥 자발적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할래요? 그러면 뭐 취업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우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격 수용자라는 거, 이거 좀 잘 보시고 앞으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독점은 가격 설정자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격을 설정한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가격 수용자다. 이건 시장 지배력이 없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다시요. 시장 지배력이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봐주시죠. 이런 표현 우리가 앞으로 차차 계속 얘기할 겁니다.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그래서 가격 수용자라는 말 있죠. 그거 좀 잘 보세요.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바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가격에 아무런 영향 미칠 수 없고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줄에 가보시면 시장 지배력이라는 말 나와 있죠. 마켓 파워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보시고 가격 설정자로 세터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프라이스 세터, 프라이스 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객관식용으로 조금 더 보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은 지금 막 섞여 있긴 한데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상품이 다 동질적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가 됩니다. 독점은 동질적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사실은 독점도 동질적이야. 근데 비교 대상이 없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걸 뭐.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동질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점적 경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약간의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통한, 그 차별화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제품 차별이에요. 제품 차별화. 가격을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제품 차별화를 통한 이질적이다라는 거, 그거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과점 시장에서도 약간 이질적입니다. 물론 동질적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형이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동질적으로 하는 거고, 자동차, 컴퓨터 똑같습니까? 학원 똑같나요? 선생님 아무나 들어도 돼요? 뭐 그런 게 아니죠. 표준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차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적일 수도 있고 동질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경쟁만 동질적이고 이 끝도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은 차별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만 보시고요. 밑에 참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가 어떤 의미인가,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진입장벽이 존재하냐라고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수가 많이 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입장벽이 없어요. 진입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평지에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애도 계속 들어오고요. 나가는 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건데, 독점이다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장벽이에요. 장벽. 진입을 막는 장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개별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혼자 있잖아요. 당연히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자가 없으니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얼굴 보이세요? 표정.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오늘도 뭐 혼자서 여유로운 삶.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도 보면은 막 이렇게 인상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막 경쟁자라서 제가 제발 자라 뭐 결석해라 이래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몇천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시험을 보고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경쟁자가 아닌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신경 쓸 거 없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 신경 쓸 거 없고 제가 봤을 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또 귀가 얇으면 안 돼. 얘기 들어보면은 귀가 얇아서 누가 이렇게 해라 하면 또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칫 이게 자기의 주관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우선 절대 공부 시간을 넘겨야 돼. 절대 공부 시간은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하루에 뭐 한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좀 부족하고 집중이 안 되면 그럼 1년 더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숙달이 돼야 되고 그거를 내가 몰아서 단기간에 해야겠다. 그러면 절대 공부 시간을 확 늘리면서 약간 요령을 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야. 완전 경쟁 시장 비슷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말 그대로 진인사 대천명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한 다음에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그냥 떠나세요. 그냥 자꾸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카페인가 뭐 들어가가지고 뭐 답을 어떻게 썼네 이렇게 쓰면 맞네 틀리네. 아니요. 채점하는 사람이 뭐 채점자 교수님들이 그거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모범 예시답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험생끼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강사분이 얘기했다?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한 여러분 당신 그냥 떠나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다 이렇게 덮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죽을 똥 말 똥 이렇게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그냥 객관식이면 채점을 해야지. 객관식이면 채점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 되는데 주관식이면 뭐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게 굉장히 찡그릴 것 같은데 얘도 평안해요. 그냥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못해 거의 뭐 죽음을 앞둔 사람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 뭐 열심히 했고 뭐 이게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가는 뭐 두고 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머리가 아픈 게 이런 시장이야. 여기 특히 과점 시장 기업의 수는 3-4개밖에 안 되는데 이 학원 봐. 농사 시장 학원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자동차라든가 컴퓨터도 그렇고 TV 가전제품도 LG와 삼성 2개밖에 안 돼도 막 엄청 치열하죠. 여기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더 치열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원에서도 야 상대방이 언제 개강하지, 언제 어떤 선생님 스카우트하지, 언제 가격은 얼마로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상대가 또 못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있으니까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전략적인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게임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우선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진입장벽이 여기는 아예 없고요. 여긴 진입장벽이 있고 기본적인 개념 할 때 우리가 시험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입장벽이 없어서 여기는 엔트리와 진입과 퇴출, 퇴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건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은 이동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마찰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차차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현실로 내려오면 그런 장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기 보니까 무슨 사법시험 같은 고시 같은 거 할 때 장벽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차차 독점해서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요인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밑줄만 치세요. 정보의 완전성 정도 보시죠. 완전 경쟁 시장은 또 정보가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상황이고 다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밑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꼭 가격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약국, 미용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뭐 고시학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비가격 경쟁이 많이 일어난다.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서 보면서 더 얘기할게요. 자, 우선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 한번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역설적 의미 나와 있는데 그냥 개념과 역설적 의미. 역설적 의미는 이제 뭐 그냥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재밌어가지고 거기 넣어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그렇게 되면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없는 것 같지. 거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같은? 뭐,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이게 너무 힘들게 되면 나중에는 막 평안하고, 뭐, 약간,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닌데 해벌레 막 미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너무 힘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막 죽을 똥 하다 보면, 아,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와, 재밌네. 뭐 이렇게 돼. 아셨죠? 그런 경지에까지 이렇게 좀 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개별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표정이 밝아요. 경쟁이 없으니까. 근데 얘도 표정이 밝아요. 뭐 자기가 주어진 여건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남을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여기 손에 또 경쟁자에서 다 칼을 하나씩 들고 있다니까? 얘가 칼을 찔러서 지하철에 꽉 찬 거 생각해보세요. 칼을 푹푹 찌르게 되면은 막 우악 하고 막 10명이 금방 죽어. 뭐 무술 영화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막 칼을 막 하늘로 뿅 던지면 칼이 갔다가 누군가 맞고 으악 죽고 막 이럴 정도야.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누가 옆구리에서 칼을 꽂을지 하늘에서 칼이 떨어져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 운명은 그냥 뭐 어떻게 말하면 팔자 비슷하게 그냥 운에 딸려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의 상황이에요. 너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노무사야 그렇지만 옛날에 뭐 수능이나 무슨 뭐 학력고사 같은 옛날 수능 보면 뭐 만점 받거나 수석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그 정도 수준은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수능에서 만점 받고 전국 수석할지 그거는 모르지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합격 가능성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노무사 여기 와서 보면은 한 300명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600명 정도 한 2배수 정도?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사실 떨어진 사람도 소수점 차로 떨어진 사람이 되게 많고 근데 뭐 그날 좀 약간 운도 있죠. 그렇다고 붙은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붙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약간 뭐 한 끗 차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합격권까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하늘에 맡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뭔가 아둥바둥 한다고 더 오히려 실수만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 여러분들께 그냥 스스로 야, 너 고생했다. 뭐 체력도 힘들고 딸린데 뭐 잘했네. 그 다음 합격, 불합격은 뭐 그건 약간 그러니까 운도 그러니까 약간 있는 거죠. 뭐 운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개념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설적 의미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다음 2번.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 조건은 뭐가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참가하는 기업의 수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 나와 있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가격 수용자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오질 리는 없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뭔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쓰세요. 이렇게 되면 뭐 기업의 수는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하면 레벨이 이제 저 차원이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게 제일 정답입니까? 가격 수용자. 이거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면 쫙 아니면 더 나가서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여기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냥 기업의 수가 많고 무슨 뭐 정보가 완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틀린 건 아닌데 약간 그건 뭐 중학생, 고등학교 수능 그 정도 레벨에 뭐 되는 그 답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뭐 노동법이나 뭐 노경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렇게 처음에 보면 그냥 답이 약간 수준이 낮을 때는 좀 그냥 뭐 다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고수로 올라가거나 교수님 정도 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딱 보면 요거는 잘 썼고 요건 안 썼고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피아노, 바이올린 뭐 다 잘해. 근데 콩쿠르 대회에서도 약간의 한 끗 차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음정이 틀리고 뭐 이렇게 강약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도 그런 게 좀 우러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답안지에 이거 표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걸 하려면 뭐
자꾸 반복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죠. 네, 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에요. 동질적인 상품이다.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돼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진입 장벽이 없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없어. 이렇게. 진입 장벽이 없으면 퇴출 장벽도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말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보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저렇게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을 왜 공부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00점 만점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실의 상황이 뭐 80점이다 이렇게 되면 한 20점 정도가 모자르는구나. 그런 거 판단할 때에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내가 이번에 90점 받았는데 말이야? 하고, 야, 너 되게 잘 받구나. 했더니, 만점이 이번엔 교수님이 500점 만점이었어. 이렇게 되면은 이건 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효율성도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현실의 독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조세부가 한다거나 그랬을 때 후생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걸로 하는 잣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총 수입, 한계 수입, 평균 수입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R을 토탈 레버뉴라고 하고요. AR은 평균 수입, MR은 한계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라는 말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도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의 가격이 어떤 상품이 400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할게요. 이 개당 400원이기 때문에 하나 사도 400원, 두 개째 사도 400원, 그냥 무조건 4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콜라 가격 얼마 있으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간단한 표를 몇 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의 생산량이 만약에 0, 거기는 빵은 없지만 그냥 0부터 할게요. 1, 2, 3 이렇게만 합시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400원이면 그냥 하나째도 400원, 두 개째도 400원, 세 개째도 400원, 네 개째도 4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총수입은 TR은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 P 곱하기 Q를 우리가 총수입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뭐 위에다 다시 한번 써놓을까요? 두 번째 달력에 나와 있긴 한데 토탈 레버뉴예요. 그래서 총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를 우리는 총수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니, 내가 400원짜리 하는 걸 하나도 안 팔았잖아. P 곱하기 Q는 여기 빵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400 곱하기 1이니까 400, 400 곱하기 2니까 800, 1200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균 수입을 한번 볼게요. AR이요. AR이라는 것은 에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에버리지. 자, 레버뉴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수입을요. Q로 나눠주는 게 바로 평균 수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총 수입 이건 빵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400을 1로 나누면 400, 800을 2로 나누면 400, 1200을 3으로 나누면 400. 그러니까 이게 다 400, 400, 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입은 다 400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수입. 요거는 뭐 내용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계산할 줄 알고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얘는 마지널이에요. 마지널. 한계 이렇게 됩니다. 마지널 레버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한계 추가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Q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MR을 한번 쓴다라고 해볼 때요. 자, 생산량이 0에서 1로 추가적으로 하나씩 증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총 수입이 어떻게 해요?
400에서 800에서 800에서 1200 이렇게 400씩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400, 400, 400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수입은 이렇게 400, 400, 400, 400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표를 살짝 봐주시고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거기 보시면 145페이지에 위에 그림 3개 있죠?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총 수입을 한번 봅시다. TR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P 곱하기 Q인데요. 여기다 써볼게요. TR은 P 곱하기 Q인데 P가 시장에서 결정돼 있어요. 얼마로? 400으로 결정돼 있죠. 그러면 400Q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고요. 이 기울기가 지금은 P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400 이렇게 됩니다. 얘가 TR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R 다시 볼게요. AR은 여기 400인데요. TR을 여기 보시면 Q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TR이 P 곱하기 Q인데 그걸 Q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P야 P랑 똑같게 됩니다. 여기서는 얼마라고? 4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Q가 되고 여기다 AR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3개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은 여기 원점에서 기울기가 AR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라는 것은 원점에서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쓰려고 이렇게 썼고 원점에서 기울기가 이거 그러니까 이 기울기 똑같잖아. P로. 그래서 얘가 바로 AR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P 정해진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MR은 미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MR은 미분하는 건데 자, 요거 TR이 P 곱하기 Q인데 P가 상수잖아요. 400Q를 미분하면 400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P가 되고 40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MR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시면 요거 기울기 똑같습니다. 요게 MR이죠. 그래서 MR도 여기 쭉 해가지고 요 AR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하면 여기 별표를 해놨잖아요. 가격 수용자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 수용자는 바로 뭘 뜻합니까? 하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평균 수입이고 MR이다라는 거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노경에서도 쓰고요. 또 우리 미시 파트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 한번 볼게요. 4번. 특히 단기 균형 한번 보시면 자, 기업의 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윤극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기업의 이윤극대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윤극대화. 여러분, 우리 밑에는 아예 평균 뭐 그런 거 한계, MC, 뭐 AC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 토탈 개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 그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윤극대화 한번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Q가 있고요. 자, 우선 총수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은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총수입은 우상향하는 직선이에요. 왜요? 아, 그쵸. P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T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파이가 이윤인데 이윤 얘가 TR에서 TC를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TR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TC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요, TC는 생산량이 빵에서 해도 되고요. 만약에 단기니까 만약에 고정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다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이 S라인이 생산이니까 비용은 반대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바로 TC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한번 이윤의 크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파이 이윤이 있어요.
자, TR과 TC가 같아지는 점이 이윤이 빵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가 이윤이 빵이고 여기가 이윤이 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뚜루룩 한번 볼게요. 찌르르르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자,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빨간 색깔보다 TR이 큰 거예요. 요 차이가 이윤의 크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밑에서 보면 TR이 이만큼인데 TC가 이만큼이야. TC가 TR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각 단위당 요만큼 높이가 다 마이너스 이윤 손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손실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 함수를 여기다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요, 모양이 생산량이 빵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긴 이윤이 빵입니다. 여긴 이윤이 빵이에요. 여기도 이윤이 빵이에요. 왜냐면 TR과 TC가 같으니까. 이거 잘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도 이윤이 빵이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윤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파란 색깔처럼 여기가 플러스 이윤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주황 색깔 마이너스 이윤 손실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는 산출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이윤 함수가 가만히 보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윤극대 생산량을 찾고자 하면요, 요걸 Q로, 우리의 관심사가 Q니까 Q로 미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경에서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살짝 볼 건데, 그때는 노동이 관심이야. 이윤극대를 달성해주는 노동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L로, 노동으로 미분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관심사가 Q니까 Q로 미분할 거예요. Q로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요걸 빵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요게 TR과 TC 돼 있으니까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R이 얼마나 변합니까? 그 다음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TC가 얼마나 변합니까? 요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TR을 이렇게 Q로 미분하게 된 걸 우리가 M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TC를 Q로 미분하게 되면 이거를 MC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빵이 된다는 건 뭐냐면 MR과 MC가 같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MR과 MC를 같이 그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여기다 보시죠. 자, 생산량 Q가 있을 때 MR과 MC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MR은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왜냐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R인데 일정합니다. 쭉 일정해요. MR. 물론 이게 또 AR로 일정합니다. 얘가 또 P로 일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TC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MC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점차 이렇게 점차 작아지다가 다시 커져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랑 똑같이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잘 한번 MC를 그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윤이 극대되는 거랑 손실이 극대되는 두 점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점에서 MC가 당연히 U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아지다가 다시 커져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아지다가 이렇게 커져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MC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식을 줘가지고 계산 문제로 해서 이윤극대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보시면 Q0고 여기가 Q1이다 라고 하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이고, 살짝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Q0, 여기가 Q1이다 그러면 이 Q0는 오히려 손실이 극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Q1이 이윤극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게 바로 MR 이꼴 MC 이렇게 되는데, 자, 저기 앞에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생산량은 MR 이꼴 MC에서 결정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MR 이꼴 MC가 같아지는 점이 두 개가 생겨요. Q0랑 Q1이 생깁니다. 그래서 Q0와 Q1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Q0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긴 한데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극대됩니다. 그래서 Q0를 제거하고 Q1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Q0는 손실이 극대화예요. 손실 극대화 달성하는 거고 Q1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제1개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MR = MC다 라는 이게 1개 조건을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필요 조건. 그래서 이거는 MR = MC가 이윤 극대 산출량을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왜냐하면 Q0가 생긴단 말이야. Q0는 근데 제거를 해야 돼. 이윤 극대화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한 가운데 한 번 더 미분해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MR의 기울기가 제로잖아요. 수평이니까. MC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거니까 MC의 기울기가 크다. 요걸 보면 돼. 여기는 MC의 기울기 마이너스예요. 절대값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기울기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손실 극대화하는 것을 제거하고 요걸 찾기 위해서 2개 조건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1개 조건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2개 조건을 마련하게 되고 이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 조건. 이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의 기울기랑 MC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MC의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비슷한 문제를 보게 될 건데 이윤 극대 산출량을 달성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럼 MR = MC 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살짝 대입해버리면 손실이 되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MC의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 토탈 개념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한계 원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요 원리 있죠. 요 원리.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요 점을 찾아내고 그때 이윤이 얼마고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네,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트로 설명에 강한 거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145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밑에 그림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